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중관의 딱지라는 그런 좋은 시를 한 편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 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머릿속에 상기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키우는 문학 딱지입니다. 네, 현재의 나아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가르침을 전하는 시입니다.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면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인생의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이 아이가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1에서 3행, 나는 어릴 때부터 777 못했대요. 그래서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라고 했어요. 왜? 얘가 맨날 이 딱지가 보기 싫어서 득득 떼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딱지를 떼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다라는 과거 회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딱지가 고약처럼 까만 딱지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 말대로 그냥 놓아두면 새살이 돋아서 딱지가 저절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로 와서요. 지금도 나는 777 못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뭐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표현은 사람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내 마음이 넘어지고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닙니다. 늘 항상 크고 작은 딱지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집니다. 뭐라고?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딱지를 그냥 가만히 놓아두라는 그런 말씀이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딱지를 떼지 않고 기다리고 딱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아이가 깨달은 겁니다. 네, 그래서 1에서 3행, 4에서 7행 우리가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우리가 봤던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8에서 11행, 그 다음에 12행에서 17행.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그런 시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 나는 자주 넘어져서 무릎에 딱지가 생겼고요. 딱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어떤 상처야. 그런데 지금은 마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딱지를 내가 떼어내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또 감내하고 하면서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 어떤 보편적인 삶의 가치가 뭐가 있다? 인간은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가치,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죠. 네,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어떤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배우고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문학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작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갈래는 자유롭게 형식이 없이 쓴 자유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회고적이라는 거는 돌아본다 라는 거예요. 돌아본다. 회고적이다. 그리고 비유적이다 라는 거는 딱지를 그냥 물리적인 어떤 몸에 난 상처를 마음에 난 상처에 비유를 했어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비유를 해서 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읽으면서. 네,
이런 비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주제, 성숙한 삶을 위한 성장 과정 또는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인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한다. 특징은 딱지가 생기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인간의 내면적 성장 과정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네. 물리적인 어떤 몸에 난 상처를 마음에 난 상처로 빗대어 표현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딱지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문학은 정말 좋은 문학은 너무 어렵게 쓴 문학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주 쉬운 소재,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작품, 정말 좋은 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작품 정리를 한번 봤고요.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 네, 이준관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작가.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하신 분이시고요. 네, 서울신문에 초록색 크레용 하나로 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네, 40여 년간 교직에 계셨대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분은 아무래도 교직에 계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어린이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동시를 많이 발표를 하셨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동시 쓰기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지에 대한 퀴즈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자신의 삶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사고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이라는 말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필수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문학 작품 속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다른 작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어려움을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인간의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죠. 역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경험이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내 삶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런 면이 바로 문학의 힘이라고 했었죠. 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 딱지에 나타난 딱지의 의미는 극복할 수 없는 유년기의 아픔과 상처이다? X죠. X. 그게 아니라 무릎에 생긴 상처가 낫는 과정이자 인생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C 딱지에서 지금의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무릎에 생긴 딱지를 떼지 않고 있다?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지금의 나가 아니고 과거의 나죠? 네. 과거에 나가 무릎에 생긴 딱지를 떼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려 보니 3살이 돋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의 나는 마음에 얹힌 딱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딱지 학습 활동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